뜻강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교육 현장인 시스템 담당 이희부입니다. 오늘 문화예술 경영학과에서 준비한 특강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국가공인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했단 말이죠. 그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증만 나오면 나는 다양한 많은 직업군이 생길 거야 라고 착각하고 계신 학우님들이 꽤 계세요. 부단히 이 자격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선생님들이 많은 직업군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선택하는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격 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사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의 기획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문화예술교육사로 한국문화예술교육사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한국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그 목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살짝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이제 방향성과 비전이 이런 길인데 우리 선생님은 생뚱맞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뽑힐까요? 뽑히지 않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전체적인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 시장 구조 그리고 지원 수단 보조금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의 트렌드 체계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간이 이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이 최초 설계됐던 시기가 2004년도거든요. 2004년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면은 개인의 창의성 증진과 사회의 문화역량 제고를 목표로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사회와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삼고 소통 공간 행복의 비전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4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의 최초가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실까요? 우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자격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2004년도에 이제 최초가 설계되고 2005년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88억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88억의 예산 11명에서 12명의 직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한 해 1,300,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리고 110명에서 120명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 이제 직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공공기관으로 급성장한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말은즉 한국문화예술교육이 유지하기를 원하는 관계자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발전과 예산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원하고 지지하는 관계자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설계됐던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설계됐을 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 문화예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왜 해야 돼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일상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화 사회화 사회 중심의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확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에 내실화. 이거는 문화예술 교사 자격증이 생겨나는 배경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사 자격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 아래 그의 비전을 소통, 공감, 행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초창기 때 항상 페이퍼 작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와 PT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PT 심사를 할 때는 제가 만들어낸 이 교육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왜? 한국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어필하고 나온 거죠. 공연의 형태도, 교육의 형태도 있지만 우리는 예술가이자 교육자이기 때문에 공연, 즉 창작의 영역에서도 다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공연이, 이 전시가, 이 음반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공감하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라는 내용들을 텍스트 파일로도 정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PT 심사를 받을 때도 마무리해요. 항상. 그렇게 제가 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어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과 함께 나누는 행복은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도입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장기 발전기 2020년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은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요. 지금 이 말은 조금 요약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문화예술 교육이 정말 일상화되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예술 교육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타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 공연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는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뿌리는 형태로. 근데 지금 살펴보세요. 각 광역문화재단부터 시작해서 기초문화재단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수성, 그에 따른 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수요를 대비해서 알맞은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공연과 창작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2004년부터 2022년도의 내용들을 통틀어 이렇게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지만 우리는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문화 예술 교육을 취지 체계가 개편이 돼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각 지역 중심의 다양한 본인 거주 지역 근처나 본인 지역 중심의 다양한 예술 교육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정책의 대상을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모든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생애 주기별, 그리고 생애 주기별은 뭐예요? 우리는 요즘은 어르신 대상, 그리고 청소년 대상, 그리고 청년들 대상 등등등등 각 대상별로 진행이 되는 창작물과 공연 교육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지원금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많은 부처에서 쓰이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창의성이라는 단어예요. 왜? 4차 산업혁명 대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번 선거도 그렇고 다 보면은 4차 산업 메타버스 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술과 미디어 등 융합된 4차 산업혁명 대비 통합예술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막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술뿐만 아니라 약간의 4차 산업혁명대시 기술과 테크놀로지 미디어를 융합한 컨텐츠들의 지원금이 많아짐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역시도 이거에 맞춰서 문화예술 교육과 기술과 융합이 돼서 움직이는 방향성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모든 학년에 코딩 교육이 의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 코딩 교육과 로봇 코딩, 아두이노, 매키 다 많이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육부에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교육부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예술 교육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술과 다양한 예술과 그 기술의 융합으로 해서 같이 통합과 융합 예술 교육을 지향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통, 공감, 행복, 협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 이 도잉에 보면 2004년부터 202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 도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내가 프로그램 기획하는 그 방향성과 그리고 풀어내고자 하는 내용들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제 써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문화 예술 교육이잖아요. 사실 우리 서로의 관심과 관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져요. 복합 용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화 교육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예술 교육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문화 예술 교육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술가이자 교육자,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에서 기획, 행정, 교수, 평가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 사업의 흐름을 봐서 어떤 사업은 문화교육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예술교육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으로도 풀어낼 수도 있어요. 교육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창작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작의 영역에서 문화로 풀어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예술로 풀어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문화, 예술로 풀어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경험과 경력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이렇게 기획의 방향성을 처음에 잡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 문화교육이 뭔 것 같아요? 문화교육. 사실 다 알고는 계신데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가지고. 예술교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이 주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미적 체험이잖아요. 미적 체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거, 감수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실기 중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예술 교육이라고 본다면 문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술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 기준보다는 미적 체험보다는 인간과 사이의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작물도 마찬가지야. 인간과 사이의 소통 문제를.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마을 공동체 협력 사업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같이 예술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예술 활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층간소음 그리고 반려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인간과 소통 그 사회의 소통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풀어낼 수 있는 게 문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보면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확장된 의미로 보실 수가 있으시나요? 그래서 이 안에 인간과 그리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소통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을 복합해서 풀어낸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이 기획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업을 하나, 두 개 하다 보면 이 사업은 문화 교육이나 문화 쪽으로 조금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거의 부분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창작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도 알고 가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회 시장구조. 저는 이거 한 페이지 가지고도 2시간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우리 학우님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예술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술인들이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이 예술인들이 교육 대상을 개인의 형태로 만나는 형태가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사회 시장 구조가 창작, 유통, 소비 형태로 봤다면 이 유통의 과정을 선생님이 좀 잘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이 개인의 영역에서 지원 사업, 예술인들에게 주는 지원 사업이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창작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개인의 형태에서. 그리고 나는 단체 영역에서 움직일 거야. 단체의 영역에서도 교육의 영역이 있고 창작의 영역이 있어요.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생각을 해서 난 교육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의 영역도 그리고 창작의 영역도. 그런데 또 교육의 영역에서도 보셔도 교육도 각 대상별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정했어요? 모든 국민이라고 정했거든요. 각 대상별로 선생님들의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A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어. A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이 A라는 컨텐츠가 유아 대상으로도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용어와 그리고 기자재나 교육 재료에 따라서 그 커리큘럼이 조금은 바뀌지만 그 틀은 안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바뀐 그 A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자유학기제, 중학교 친구들 자유학기제 수업으로도 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획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각 대상별로 소통을 하게 된다면 이 유통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을 건널 트라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만 유아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컨텐츠가 없어. 그러면 그 유아 대상만 계속 죽어라. 그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똑똑하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그 다양한 대상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작은 소재를 가지고 유아 대상으로도 소통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어르신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면은 보조금 지역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이거는 지금 제가 개인의 영역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의 영역에서 창작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원예술도 있고 기초예술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기초예술도 있고요. 대중예술도 있고요. 등등등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창작의 영역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지만 이 단체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거든요. 단체의 영역도 거의 2개로 나뉘어져요. 교육과 창작의 영역으로. 교육과 창작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런 한국사회 시장 구조의 흐름을 조금 파악하시고 알고 이런 것들도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준비하고 있어야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런 사업도 있네. 이런 부처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 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은 이렇게 주네. 서울문화재단에서 티칭 아티스트 이렇게 관리가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으로 티칭 아티스트를 뽑네. 등등등. 이건 다 개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 선생님도 배워 나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거는 조금 짧게 이렇게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 시장 구조는 창작, 유통, 소비 과정으로 움직이는데 창작의 영역에서 개인의 형태와 단체의 영역으로 만들어진다.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 이미보라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여기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 우리 업사이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 만들어서 지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팀과 우리 선생님과 같이 업사이클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따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역 특성화 사업이 관심이, 또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선생님, 우리 팀을 구성을 합시다. 우리 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어때요? 지역에 있는 설화들을 가지고 재미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매주 토요일에 저희 공간에 오셔서 이야기를 샌드아트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지역의 특수성, 설화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융합과 통합예술교육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뽑힐 확률이 더 많아요.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나 선생님, 우리 열심히 움직이면서 몸놀이 팀을 만들어 볼까요? 이건 실제 사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몸놀이 한번 바디 퍼커션 고3 친구들 대상으로 우리 상상만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을 해도 되고 공연을 해도 되고 교육을 해도 되고 공연을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팀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팀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회 시장 구조에서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지원금도 되게 많아요. 내가 개인이 나 여럿이 하는 거 서로 소통하는 거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해서 개인의 형태로 교육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창작을 지원하는 형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인의 형태로 지원을 하다 보면은 단체로 이렇게 길드가 구성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을 때 더 액수가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인의 형태로 활동을 조금 하다 보면은 단체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재미나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라우드 펀딩 한번 해보자. 크라우드 펀딩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에서 이런 지원금을 준대요. 그럼 우리 선생님 디자인 전공이야? 내가 그럼 우리 이런 3D 프린팅을 가지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으쌰으쌰해서 같이 팀을 구성해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팀을 구성을 해서 가는 사업들도 있고, 난 둘이 하네. 난 크라우드 펀딩 혼자 할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들도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격 요건. 모든 보조금과 지원금에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스스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시겠지만 거의 저도 이 정책이나 이 예술교육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술교육과 창작의 영역, 교육의 영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움직인다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내가 우리 기관에서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 캠퍼스를 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페이퍼 작업만 해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학부생들 친구들이랑 수업해보면, 우리 예술인들이 직장인들에 대한 로망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기초문화재단에 꼭 입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사 인턴십에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매번 들어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페이퍼 작업, 행정 업무밖에 안 해요. 관리 영역밖에 없나 봐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도 기초문화재단도 광역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 역량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원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놨는데 그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랑 계속 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하시는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많은지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 어떤 사업 유형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2개, 3개를 더 연달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개인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각각의 전문성을 예술인들끼리 뭉쳐서 그러니까 똑같은 전공끼리가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전공자끼리 뭉쳐가지고 요즘은 통합과 융합예술 교육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원들과 모여서 내 평생 재미나게 으쌰으쌰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나라에서 지원금도 받고. 왜냐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레슨 하는 거 하고 운영해야 돼. 막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데, 사실 무조건 이것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는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서 여러 직업군과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볼게요. 그래서 지원 분야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 이게 이제 도형으로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분야가 있고 여기는 지원 대상이 개인의 영역, 단체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뽑히면은 연달아 3년, 4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가 연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프로젝트 지원이 많고 나는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 임대와 관련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등 간접 지원 뭐 이런 것들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연을 했어. 공연을 한 거를 공연장 대관비를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지원금도 있다 보니까 조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이런 지원 사업을 좀 받아내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걸 모르면 못해요. 이 흐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선생님들이 혹시 즐겨 찾는 사이트들이 있나요? 즐겨 찾는 사이트들이? 제가 우리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선생님 제가 조금 잘 돌아다니는 문혁재단을 그 광양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기는 창작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작지원금이.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보통은 10월 달에 공고가 올라가요. 10월 달에. 선생님들. 10월 달에 올라가고, 11월 달, 12월 달에 뭐 이제 2차 PT 심사까지 뭐 해가지고, 뭐 1월 달에 이제 바뀌고 있는데, 보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굵직한 것들 10월 달에 오는데 그 주기별로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수시로 선생님들 뭐 유튜브 검색이나 그런 거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선생님들이 한국문화예술 즐겨찾기를 해놔서 어떤 이제 지원 사업들이 올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혹시 여기에 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시는 분. 4분씩이나 계시네요. 혹시 지원금 좀 받으셨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혹시 창작지원금도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창작지원금도 안 되시겠다. 그쵸?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혹시 결혼은 안 하시는 우리 학우님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빨리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슬로건이 예술인은 너희 친구, 나의 친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요거 사이트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는 우리 학우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꽤 있으세요. 이제 매달, 300만 원씩 좀 매달이 아니고 300만 원씩 창작 지원금도 있고요. 그죠? 1년에 한 번씩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에요. 교육자예요. 라는 증빙,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꽤 시간을 투자하시는 학우님들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해야 이거 왜 이렇게 이제 협회에 가입해서 막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이렇게 한대요. 실제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작업한 것이 있어야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이 선생님들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내고 공연과 전시와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사회시장 유통에 들어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조금 알고 이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볍게 만드는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했을지언정,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실습을 해요. 실습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실습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즘은 이제 웹상으로도 포스터나 리플렛을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돈 주고 멋지게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우리 포스터들도 있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가볍게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포스터나 이런 것들 만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나의 증빙 자료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포트폴리오. 저는 실습도 가끔은 그쪽 담당자, 그쪽 기관의 허락하에 나중에 포스터 만들 수 있으면 만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그 현장에 대한 교육 경험을 하고 내가 보조 강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카이빙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저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저도 운영 단체도 있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우리 선생님들의 이력을 써줘야 돼서 포스터 만들 때 그 이름 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무조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도 계속 요구하고 받아내고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너무 활동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런 자료들을 아카이빙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증빙자료, 경력 증빙자료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만들겠지만 요즘은 내가 하는 프로그램도 어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볍게 웹상으로도 포스터나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육 연구원 선생님은 극단에서 소속이 되어 있다가 극단에 나와서 본인이 혼자 전국에 있는 학교에 감성 교육 연구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 공연과 융합된 컨텐츠를 진행이 되다 보니 강사페이가 굉장히 세요. 40시 받는데요. 40시. 그러니까 40분 기준에 이게 이제 학교에도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융합된 공연 이머시티 시어터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야. 개인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도 연결이 돼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포스터를 조금씩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계속 올려요. 그러면 복지회관이나 강남문화센터 이런 데에서도 우리 센터에 와서도 해주세요. 계속 연락이 오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홍보하면서 우리는 예술가이자 교육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활동했던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시간 투자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한국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 파견 지원 사업들 이제 굵직한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학교 예술 강사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지금 공고 시기가 아니더라도 재작년에 했던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파일에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페이퍼가 뚝딱 나오지 않거든요. 선생님 혹시 지원 사업 해보셨어요? 페이퍼 뚝딱 나옵니까? 많이 하시나요? 그렇구나. 많이 하시군요. 어렵잖아요, 사실. 그 페이퍼 작업하는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이게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살펴보시는 선생님, 미리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술 경영 지원센터도 있고, 지역문화생활진흥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중문화 교류, 그리고 예술 경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경영과 관련된 거, 일반 가세자를 법인으로 올려주는 데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사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문화진흥원. 근데 이렇게 이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요. 실제 사례예요. 2월 달에 제가
여기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에 2차 PT 심사를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문화 자원을 가지고 멋진 공예 활동을 할 거예요. 작품 활동을 할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근데 약간 담당자들 이런 노하우를 줘요. 정확하게 선생님, 저희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교육이 문화예술 교육이어도 우리 여기에서 심사를 받을 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래요. 근데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 타 센터들 교육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이 보면 문화예술 교육이에요. 융합과 통합예술 교육. 그런데 그 부처에서 그 산하공공원에서 진행하는 그 비전과 방향성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금 살펴보시면서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단어들, 잘 쓰이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어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제 정리 다 해놓고 제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서 살짝 담당자들한테 포인트를 조금 이제 얻기 위해서,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화예술 교육 얘기해도 되냐고.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아실 거예요. 이거 예술인들이 이게 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 왜 생겼냐면 예술인들 고독사 있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 한 분이 이제 고독사로 그때 한 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예술인들 너 그냥 혼자 집에 있지만 나와 여러 예술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업과 단체에 융합을 해서 이슈들을 찾아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예술인 복지 문화 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면접 볼 때도 주변에서 이제 리더 예술인이 되셨던 분들이 하는 말이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예술가라고 얘기하라고. 우리는 예술가입니다. 교육자라 얘기하지 말라고. 똑같은 문체부 산하공공기관이 다르거든요. 컨셉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선생님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락날락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누리 사이트가 있어요. 아트누리 사이트. 우리가 이제 공고 시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찾기가 어려워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누리 사이트가 운영이 되는데 초창기 때는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잠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혹시 여기 인터넷이 연결이 됐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이 훌륭합니다. 여기 보시면 훌륭해요. 요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제가 2년 전만 해도 정보가 많이 업로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요즘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검색도 나오고 올라가 있어요. 어떤 공모사업들인지. 근데 지금은 하반기잖아요. 그쵸? 10월 달부터 잘 보셔요. 올해 10월 달부터 계속 들락날락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셔야 돼요. 나 예술인, 나 청년 예술가 창작 지원금 받을래. 그런 것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검색해서 나에게 맞는 사업 하나씩 찾아내는 것도 과제로 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수시로 찾아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울 지역이면 서울, 대구 지역이면 대구, 그리고 여기 사이트만 믿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본인의 광역 문화재단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정보 제공 기관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공예 전공이면 여기도 수시로 들어가 보셔요. 여기에 공고가 올라가 있는 게 이 아트누리에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혹시나 가벼운 것들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문화가 우리가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주변에 너무 많죠. 그쵸? 우리 선생님들 한 달 이
200만 원씩 받는 것들도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감명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7개 기관이 있어요. 17개. 그죠? 그리고 기초문화재단 너무 많죠. 자잘한 것들. 근데 이런 기관들이 다 누구예요? 다 우리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이런 사이트에서 주는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그 선생님들이 나에게 지원이 어떤 게 어울리는지 나는 프로젝트 지원을 할 거야. 그런데 나는 개인의 영역에서 해야지. 난 팀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자격을 살펴보시고 나서 지원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가끔은 이렇게 아트누리나 광역문화재나 기초문화재도 선생님 서치를 하시지만 여기 이나라 도움에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나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용기가 생길 그 시점이 있어요. 시기가 생겨 있어요. 왜냐면 기획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 도움에 뭐 보면은 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여성가족부 등등등 사회복지와 문화교육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또 자격 요건이 맞으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모르면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청년들 맞으시잖아요. 그쵸? 청년들. 맞죠? 청년들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각 사이트마다 들어가 있는 그 트렌드들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남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선생님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창작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술 교육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술과 융합한 예술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트렌드에. 왜냐면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운영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많이 있는데 각 운영 기관마다 또 공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상주 단체들도 뽑고. 그래서 요런 트렌드를 좀 보세요. 항상 보시면은 여기 보면 공지사항, 입찰공모, 채용공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역으로 여기 사업 공고 있잖아요. 사업 공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공고도 보시면서 선생님들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교사 자격증 취득하시려면은 개인의 영역에서 모든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각 이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각 공공기관들마다 꿈다락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 꿈다락 또 그 꿈다락만의 컨셉이 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문화회관에서 운영이 되는 꿈다락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회관은 사실 크잖아요. 각 지역에 굉장히 우리 지역을 돋보이게 하는 문화센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실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교육들도 보면 문화회관이 단체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지원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 현황을 보면은 서울권은 사실은 수도권이 포화 상태거든요. 그건 지방이야. 나 엄마 고향이 여기야. 예를 들어 강원도 삼척이야. 삼척에는 계속 이 꿈다락 토용문화학교 기술이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을 안 했네. 그러면 내가 한번 트라이 해봐야지. 그쪽 문화회관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의외로 단체들이 문화회관에 이 컨소시엄과 연결이 안 돼서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맨날 연락이 온대요. 문화회관에서. 전국에 있는 이렇게 많은 문화회관. 왜 우리 지역에는 안 해주고 왜 자꾸 다른 지역에만. 아니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셨잖아요. 지원을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단체가 없어요. 이렇게 담당자들이 온대요. 단체들이 많은데.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에 맞는 문화회관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으면 먼저 역으로 제안을 하셔서 그 문화회관과 컨소시엄으로 이제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각 기초문화재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업을 들어오시면 많은 단체, 미술관, 박물관에서 연락이 온대요. 우리 여기서 이번에는 올해는 뭐 꿈다락을 해봅시다. 주말 예술 캠퍼스를 해봅시다. 지역 특성화 사업을 해봅시다. 꿈의 학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제안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이제 산업공공기관마다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그 컨셉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지원금이 되게 많아요. 예술 선생님들. 요즘 전시, 공연 만드는 거 누가 본인 돈으로 합니까? 누가 공연 본인 돈으로 합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하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거 트렌드까지 하기는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12시 반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 이것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7년부터 모두 묻혀있어 창의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창의성 아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술과 미디어의 융합 컨텐츠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이 기술, 미디어 하면 되게 머리 아프죠.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프로그램 컨텐츠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노력 같이 혼자 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 홀로그램도 키트가 있어요. 되게 가볍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화책 황금물고기 이야기를 쉽게 내가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황금물고기 아니면 무지개 이야기, 그리고 뭐 꽃드래기, 다양한 동화책들이 있잖아요. 동화책 이야기에 그림을 그리고 홀로그램 키트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이 기술 융합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이제 풀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요. 스토리텔링을.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획을 어떻게 작성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도전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할 수 없는 것들이면 기술자들을 쓰면 되니까. 저희도 매핑이나 이런 것들 하거든요. 매핑도 처음에는 기술자를 썼는데 이제는 우리 예술가 선생님들이 직접 하세요. 너무 좋은 플랫폼들이 가볍게 교육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예술교육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기술과 미디어지, 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단위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꿈다락 토용문화학교 같은 경우가 2,500에서 4,000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라면 이 기술 포인트가 하나가 들어가면은 1억까지 2억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단위가 달라. 왜냐면 기자재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고생하실 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역량 강화 하셔가지고 이 트렌드에 맞게끔 같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모이세요. 똘똘 뭉치셔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역량 강화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보자. 우리 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 공연해보자.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클래식 공연에 아니면 밴드 공연에 약간 매핑을 융합을 하겠다. 그림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3시간짜리 특강이어서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게 단체도 있지만 개인의 영역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면 심사를 할 때는 보면은 이 사업 운영의 역량, 교육 프로그램, 사업 관리 이렇게 나뉘어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다른 것들은 다 채울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사업마다의 사업 취지의 이해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페이퍼 작업을 한번 하면 1차에서 본인들이 필터링을 하고 심사를 올리잖아요. 과정에서 우리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취지의 방향성과 정말 동떨어진 사업 계획안이 올라올 때가 되게 많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 개요를, 요강을 보시면, 공모 요강을 보시면 이 사업의 목표, 그리고 비전, 기대 효과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그 내용 안에 내가 이제 페이퍼 서면으로 정리하실 내용들이 녹아져야지 요 핵심인 내용들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 취지의 이해 그리고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프로그램 기획하는 거 이제 2번 하시잖아요. 제가 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프로그램이어도 저희가 면접실사에서 어떻게 걸러냈냐면 이 사람의 교육적인 아니면 예술적인 철학을 봐요. 저는 그냥 뛰어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뭔가 시기중심의 교육을 배우는 건 힘들어요. 이 현장에 있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경험하고 그리고 공부했던 그 철학이 잘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교육에 있어서 창작물에 있어서 이제 예술가들의 철학이 잘 녹여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 체계성, 투성 고려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니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페이퍼가 기획안이 작성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1차에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하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붙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요. 사실은. 한번 붙으시면. 그래서 잘 나가는 팀들은 계속 잘 나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와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3번, 4번 떨어지셔도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네, 이런 것도 닭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지원서, 신청서에 작업할 때 제가 약간의 팁을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읽히시잖아요. 그럼 제출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읽어서 소리내어서 읽었는데 읽혀지지 않아. 그럼 제출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검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담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원 사업의 신청서 작성법과 저는 짧게 끊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짧은 지면에 많은 얘기를 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가지만 이런 것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이제 정리한 페이퍼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내가 프로그램 개발했어. 이 프로그램이 이해가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게 PT 심사에서 또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가지세요. 나중에 문화예술교사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이런 역량 강화를 하고 싶거나 목마름이 있으시면 우리끼리 뭉쳐요. 우리끼리 뭉쳐서 이런 것들도 공부 한번 해보시고 공부가 아니죠. 한번 써보면서 계속 배우시는 거죠. 선생님 저 개인의 영역에서 이거 지원 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거 페이퍼 한번 훈련해보고 싶어요. 그냥 써보면서 도전해보시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조금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원 사업 한급 파일도 그렇고 공모사업 지원 Q&A도 이렇게 딱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10분이 오버타임이 돼가지고 굉장히 섭섭포 랩으로 막 해드렸어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또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쵸? 그때 제가 선생님들이 궁금하거나 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담아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선생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일찍 오신 분들은 9시 반부터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어렵게 이제 문화예술교사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하잖아요. 국가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로만 움직이시는 팀들도 단체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협회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이 쏟아내시고 본인에 맞는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따내면서 즐기면서 예술과 교육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